겨울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막히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었는데도 겨울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겨울마다 감기약을 먼저 찾고 계신가요? 난방을 아무리 해도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건강검진은 괜찮다는데 겨울만 되면 꼭 한 번씩 알아놓으시나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겨울철에 면역 관련 증상을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연령대에서도 겨울 내내 큰 병 없이 지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왜 어떤 60세 이후의 몸은 겨울에도 덜 아플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비슷한 나이의 두 분이 같은 날 내원하십니다. 한 분은 선생님 겨울만 되면 기침이 한 달씩 가요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 분은 특별히 관리한 건 없는데 요즘은 감기도 잘 안 걸려요라고 하십니다. 두 분 모두 큰 병은 없고 검사 수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겨울을 대하는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럴 때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생활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언제 주무시는지,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추울 때 몸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다 보면 약보다 훨씬 중요한 차이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에 덜 아픈 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고 적응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면 겨울은 더 이상 두려운 계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볼게요. 젊은 시절의 면역은 새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 힘으로 밀어붙여도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면역은 오래 탄 차와 비슷합니다. 속도를 내기보다는 예열과 리듬 관리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 방식으로 겨울을 버티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더 해야 하나요? 영양제를 더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히려 잘 챙긴다고 한 행동이 겨울 면역을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십니다. 지금 잠시 몸의 감각을 떠올려 보세요. 추운 날씨에 어깨가 먼저 움츠러드는지, 아침 공기에 숨이 짧아지는지, 난방된 방에 들어와도 한참을 떨고 있는지. 이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겨울 면역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60세 이후의 겨울에도 덜 아픈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리듬, 면역을 살리는 정확한 순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결정적인 실수까지 차분히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겨울이 오면 우리 몸의 면역은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흔들리는 걸까요?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덜 아픈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겨울이 시작되면 당신의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먼저 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순간 피부보다 먼저 반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과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추우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놓치고 계신 말입니다. 사실 겨울의 진짜 문제는 차가움 그 자체보다 그 차가움에 몸이 적응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몸속 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생존 반응입니다. 이때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고 면역 세포가 이동하는 속도도 함께 둔해집니다. 면역은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금방 다시 풀립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추위라도 몸이 받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당신이 요즘은 추위가 더 뼈에 사무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60세 이후의 몸이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운 날씨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텨냅니다. 그 차이는 천 자체가 아니라 천을 회복하는 리듬에서 생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면역을 하나의 순환 펌프라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할 때는 부드럽게 돌아가지만 차가워지면 윤활이 부족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작정 힘을 주면 더 마모됩니다.
대신 서서히 풀어주고 예열해주면 다시 제 속도를 찾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겨울에 오히려 면역을 몰아붙인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갑자기 늘리고 영양제를 한꺼번에 추가하고 잠은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겨울 면역에겐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면역은 강할수록 좋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면역을 무조건 자극하는 것이 오히려 염증 반응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과한 면역보다 균형 잡힌 면역이 훨씬 중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무리하게 땀을 빼고 나면 그 다음 날 더 크게 알아누웠던 기억.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겨울에 피곤함이 오래 가시나요? 감기 후 회복이 예전보다 느리다고 느끼시나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겨울 면역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이 흐름은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몸의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겨울이 덜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차이를 가장 먼저 체감한 실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같은 겨울, 같은 나이,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 작은 차이 말입니다. 몇 해 전 겨울 비슷한 시기에 두 분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60대 후반, 큰 지병은 없고 정기검진도 성실히 받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보내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의자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겨울만 되면 몸이 계속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감기는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고 기침은 밤마다 심해지고 회복이 되기 전에 또 다음 증상이 시작됩니다. 약을 드셔도 예전처럼 금방 낫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두 번째 분은 조금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예전엔 저도 겨울을 제일 싫어했는데요. 요즘은 감기도 거의 안 걸려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값비싼 영양제를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활을 조금 바꿨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두 분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이 질문에서부터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 보고 찬 공기 마시면서 창문 열어요.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바로 스트레칭도 합니다. 몸을 깨운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겨울 아침에 몸에는 꽤 큰 부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달랐습니다. 일어나면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불 안에서 숨부터 고르고 손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아주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별거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 천천히가 겨울 면역에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몸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더 잘 듣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의 대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잠에서 깬 직후 우리 몸은 천과 혈압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급격한 자극이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은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방어 모드가 반복되면 겨울 내내 몸은 긴장 상태를 풀지 못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분이 처음부터 이런 생활을 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겨울 감기를 심하게 앓은 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좀 믿어보자고 마음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무리한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여기서 종종 나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가만히 있으면 더 약해지지 않나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오해이기도 합니다.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겨울에는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균형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겨울을 아프게 보내느냐 덜 아프게 보내느냐를 가릅니다. 잠시 당신의 겨울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몸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더 부지런해야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면역을 지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두 분의 차이는 유전도 아니고 의지의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몸의 흐름을 거스르느냐 조금 존중해 주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작은 선택이 어떻게 희망으로 바뀌는지 몸이 보내는 반전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몸이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진료실에서도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항상 사실일까요?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을 가까이서 보다 보면 이 생각이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의외로 60세 이후에 몸이 더 예민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보다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해요. 처음엔 이 말을 걱정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저는 이걸 기회 신호로 봅니다. 몸이 더 빨리 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면역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감각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몸이 버텨줍니다. 그래서 신호를 무시해도 큰 탈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더 빨리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나약해졌나 보다 라고 넘기고 추운 날 몸이 굳어도 원래 그런 나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이 신호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은 쉬라는 뜻이구나. 이 차이가 면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반응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조절 능력은 오히려 중요해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면역의 힘보다 면역의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면역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면역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안정시키는 것이 좋은가? 젊은 층에서는 자극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과도한 자극이 염증과 피로를 키운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면역을 키워라 보다 면역을 쉬게 하라는 조언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몸이 조금 안 좋을 때 억지로 약속을 지키고 나면 며칠씩 회복이 안 되는 느낌.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경고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이 경고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선택이 누적되면 몸은 겨울을 위기가 아닌 관리 가능한 계절로 인식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에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몇 번이나 무시하셨나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이 질문이 다음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호를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 과학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면역의 축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면역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비타민, 단백질, 운동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덜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요소들보다 먼저 작동하는 중심축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면역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면, 호흡, 천, 혈액순환과 맞물려 하루의 흐름 안에서 작동합니다. 이 흐름이 어긋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꼬박꼬박 드셔도 겨울마다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류 의학적 사실을 짚어볼게요. 면역세포는 밤에 가장 활발하게 정비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간 후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다음날 쓸 에너지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야 겨울 감염에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밤낮의 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면역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자주 언급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시간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할까? 최근에는 질과 타이밍이 시간보다 우선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같은 11시간 수면이라도 언제 자느냐에 따라 면역 반응이 달라집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면역에게는 지금은 회복해도 되는 시간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운동이나 식단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겨울인데도 덜 피곤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거워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잠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지는 않으신가요? TV를 보다가 휴대폰을 보다가 몸이 먼저 지쳐 쓰러지듯 잠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면역은 늘 뒤처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겨울 면역의 중심은 더하기가 아니라 정렬입니다.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흐트러진 순서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작은 정렬이 겨울을 덜 아프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리듬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겨울에 덜 아픈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키는 구체적인 습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덜 아픈 사람들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대단한 비법은 없습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면역을 억지로 끌어올리기보다 지치지 않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겨울 아침의 속도입니다. 덜 아픈 분들은 아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눈을 뜬 뒤 바로 일어나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천히 올라오는 걸 기다립니다. 이 몇 분의 여유가 혈관과 면역에게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기상 직후에는 혈압과 심박이 불안정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몸을 방어 모드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반응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덜 아픈 분들은 깨우는 시간을 따로 둡니다. 두 번째 습관은 천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두꺼운 옷을 많이 입는 것이 아닙니다. 목, 손목, 발목처럼 열이 빠져나가기 쉬운 곳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몸 전체의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땀날 정도로 따뜻하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한 보호는 오히려 천 조절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따뜻함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겨울의 호흡입니다. 덜 아픈 분들은 추운 공기를 갑자기 깊게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이 호흡은 천 유지와 면역 안정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춰 당신의 겨울 아침을 점검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춥다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호흡을 멈추고 있지는 않나요? 이 작은 순간들이 하루 면역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습관들은 열심히 해야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유지됩니다. 그래서 덜 아픈 분들은 이걸 관리라고 부르지 않고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점에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겨울을 덜 아프게 만드는데 이 작은 행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습관이 어떻게 하루 전체로 이어지는지, 특히 겨울의 중요한 중간 시간대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만큼이나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아침을 잘 시작했는데도 점심 무렵부터 몸이 처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엔 괜찮았는데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져요. 겨울에 덜 아픈 사람들과 아픈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중간 시간대에서 다시 한번 갈립니다. 겨울의 몸은 하루를 두 번 점검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그리고 한 번은 낮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면역은 회복 모드로 갈지 소모 모드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장면부터 떠올려 볼게요. 점심을 든든히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졸음이 밀려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움직여야겠어. 그래서 바로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걷거나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이 순간을 다르게 씁니다. 식사 후 바로 몸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줍니다. 이 짧은 완충 시간이 면역에게는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식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활동이 더해지면 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화를 할지, 천을 지킬지, 움직임에 에너지를 쓸지. 이 선택이 반복되면 면역은 늘 뒤로 밀립니다. 여기서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일수록 낮잠을 아주 짧게 허용합니다. 20분 이내 가벼운 휴식입니다. 깊게 잠들지 않으면서도 신경계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 전략에 가깝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낮잠은 밤잠을 망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과 깊이의 문제입니다. 짧고 얕은 휴식은 오히려 밤 수면의 질을 돕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균형이 더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점심 이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커피로 억지로 버티고 계신가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졸음 신호를 무시하고 계신가요?
이 선택 하나가 저녁 컨디션을 바꾸고 결국 겨울 면역을 좌우합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오후에 에너지를 아껴 저녁에 쓰지 않습니다. 저녁은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둡니다. 이 작은 배분이 하루 전체의 균형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겨울 면역에 대한 상식 중 사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좋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것들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유독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면역에 좋다더라. 그래서 겨울만 되면 갑자기 늘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양제, 보약, 강도 높은 운동, 그리고 과도한 관리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이 흐름에서 한 발 비켜서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면역은 자극할수록 강해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에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한 자극은 면역을 키우기보다 소모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에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땀을 빼면 낫는다고 믿고 사우나를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시적으로는 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증상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몸이 회복보다 방어에 에너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년기 면역 관리에서 강화와 안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최근에는 안정과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면역이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울수록 움직여야 한다. 움직임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도와 환경이 중요합니다. 찬 공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심박을 올리는 운동은 겨울 면역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덜 아픈 분들은 운동을 미루는 대신 환경을 바꿉니다. 실내에서 천이 유지된 상태에서 짧게 움직이고 호흡이 가빠지기 전에 멈춥니다. 이 방식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합니다. 면역은 결국 지속되는 선택에 반응합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길래 했는데 왜 나는 더 피곤해질까? 그 이유는 당신의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계절과 맞지 않는 자극이었을 뿐입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좋다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가? 이 질문 하나가 면역 관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걸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아주 쉬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지킬 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아주 쉬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는 겨울 저녁을 줄이는 것입니다. 줄인다는 건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녁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저녁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몸을 흥분시키는 선택을 피합니다. 늦은 회식, 과한 야식,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TV와 휴대폰. 이것들이 면역을 가장 쉽게 지치게 합니다. 주류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면역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소화와 각성이 길어지면 면역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감기가 유독 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하면 아침 컨디션이 먼저 달라집니다. 아침에 목이 덜 잠긴다.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다. 이런 변화가 먼저 옵니다. 이건 심리 효과가 아니라 밤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녁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비교적 일치합니다. 노년기에는 저녁이 하루를 결정짓는 시간이라는 것, 아침을 바꾸는 것보다 저녁을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른 변화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저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후에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신가요?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리만 깨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은 매일 밤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저녁을 마무리의 시간으로 씁니다. 큰 결심 없이 조금 일찍 불을 낮추고 몸의 속도를 줄입니다. 이 단순한 선택이 다음 날 그리고 다음 주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다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하나만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이게 바로 겨울 면역을 회복적으로 돌리는 가장 쉬운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는 이유,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경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겨울에 덜 아플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안에 큰 감염을 앓았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었거나 밤에 식은땀이나 미열이 반복된다면 관리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면역 저하가 아니라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하라는 이야기가 저녁을 거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당뇨, 저혈당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무리한 공복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이 아니라 내용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노년기 면역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극단입니다. 갑자기 확 줄이거나 갑자기 확 늘리는 선택은 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의 공통점은 변화를 아주 작게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오해가 있습니다. 몸이 안 좋을수록 더 참고 버텨야 한다. 이 생각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회복이 느린 시기일수록 몸의 신호를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덜 아픈 분들은 아프지 않아서 쉬는 게 아니라 쉬었기 때문에 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몸이 보내는 경고를 몇 번이나 넘기셨나요? 그때 괜찮겠지라고 넘긴 선택이 지금의 겨울 컨디션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한 범위 안에서 몸을 회복시키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덜 아픈 길은 무조건적인 실천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현실적인 계획으로 묶을 수 있는지,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지 7일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설명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이 오늘부터 바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완벽한 관리가 아닙니다. 겨울에 덜 아픈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7일은 몸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에게 이제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첫째 날 아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안에서 호흡을 3번만 고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기다립니다. 이 하루가 겨울 면역의 기준점이 됩니다. 둘째 날 점심 이후를 점검합니다. 식사 후 바로 움직이지 않고 10분만 천천히 앉아 있습니다. 몸이 소화를 끝낼 시간을 줍니다. 이 작은 여유가 오후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셋째 날 저녁을 정리합니다. 늦은 활동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TV를 조금 일찍 끄거나 휴대폰을 먼저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먼저 잠들 준비를 하게 합니다. 넷째 날 천을 의식합니다. 두껍게 입는 대신 목과 발을 따뜻하게 지켜봅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보호합니다. 다섯째 날 움직임을 줄이지 말고 강도를 낮춥니다. 숨이 차기 전에 멈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모자라게가 오히려 적당합니다. 여섯째 날 몸의 신호를 기록합니다. 아침 컨디션, 목의 느낌, 피로가 오는 시간, 머릿속이 아니라 말이나 글로 남겨봅니다. 이 기록이 당신만의 기준이 됩니다. 일곱째 날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 덜 힘들어진 순간을 찾아봅니다. 그게 다음 주로 이어질 씨앗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겨울에 덜 아픈 분들은 이런 작은 흐름을 계속 반복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이번 겨울은 좀 다른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몸은 회복적으로 더 확실히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나이에도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다음 겨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금 더 천천히 마음 놓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당신은 이미 중요한 걸 해내고 계십니다. 겨울에 덜 아픈 사람의 비밀을 외우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이해하려고 멈춰 섰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온 장면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느리지만 방향이 맞으면 꾸준히 반응합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솔직합니다. 겨울에 덜 아픈 사람들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속도를 존중했을 뿐입니다. 추위 앞에서 버티지 않고 흐름을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면역은 싸우지 않아도 됐고 회복할 여유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깨우는 시간을 주고 낮에는 소모를 줄이고 저녁에는 회복을 허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겨울 면역은 안정됩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같은 나이, 다른 겨울을 보내던 두 분. 그 차이는 유전자도 돈도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몸의 말을 듣는 순서였습니다. 여기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까지의 습관이 지금의 몸을 만들었듯 오늘의 선택은 다음 겨울을 만듭니다.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하나만 충분합니다. 오늘은 저녁을 조금 가볍게, 내일은 아침을 조금 천천히. 이 작은 반복이 면역에게는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생각조차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계획 말고 7일만 함께 해보세요. 오늘을 데이원로 삼아 아침, 낮, 저녁 중 딱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원 7 챌린지 시작. 이 한 줄이 당신의 약속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겨울을 덜 아프게 만들고 싶은 의사이자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다음 겨울 조금 더 편안한 몸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